The famous architect. 유명한 건축가인. 자, 그래서 얘랑 이제 동격이죠. 그래서 이걸 동격의 쉼표라고 그럽니다. 자, 유명한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사용을 했다 이 말입니다. 얘가 동사예요. 뭐뭇을 사용을 했다. 가우디. 바로 모양을 사용했는데 나무 모양을 사용했습니다. 이런 말이죠. 뭐의 나무 모양을 사용했느냐? 바로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파밀리아. 사그라다 집안이죠. 집안에서 나무를 형상으로 사용을 했다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문법은 없고요. 동사 있고 얘가 이제 주어가 될 것이고 이게 다예요. 사용했다. 자, that's how. 그것이 오케이. 자, 그것이 how he 어떻게 이런 말이죠. 어떻게 그가 brought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은 brought이라는 것은 bring의 과거형이야. bring 가져오다. 이게 과거형이죠. 저것이 어떻게 그가 가져왔느냐? 뭘 가져왔대?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로 가져왔다? 실내, indoors로 가지고 왔다. indoors는 이제 실내라는 뜻이죠. 이게 반대말은 outdoor 아니겠어요? outdoor sports 많이 쓰죠? outdoor면 이건 실내라는 뜻이죠. 그래서 outdoor sports 하면은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고, indoor sports는 실내에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야. 자, 어쨌든 간에 브로웃의 목적어가 바로 요거예요. 바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어디로 가지고 왔다? 실내로 가져가 왔다. 어떻게 가지고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 방법이다 말이죠. 그래서 that's how, how 대신에 the way를 써도 돼요. the way. 방법이라니까. the way를 써도 됩니다. 근데 너네들이 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보여. the way how 이렇게 두 개가 붙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100% 틀린 거예요.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the way를 쓰든가 how로 쓰든가 둘 중에 하나 써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how를 썼고 이거를 the way로 고쳐도 상관이 없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죠? 관계부사 용법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관계부사 얘기 나왔으니까 관계부사가 몇 개 있냐? 관계부사가 이끄는 절은 역시 부사니까 부사절이겠지. 관계부사는 when이 있고 그 다음에 where 얘가 있고 그 다음에 why가 있고 how가 있어요. 오케이? 요겁니다. 이게 4개가 관계부사예요. 관계대명사도 4개, 관계부사도 4개. 자, 이런 것들은 앞에 당연히 선행사가 있겠지. 다 선행사가 존재하는데 관계대명사하고 약간 다른 게 얘네들은 일반 선행사야. 일반 선행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나타낸다, 요일을 나타낸다 할 때는 다 when을 쓰고 장소를 나타낸다, 작은 장소라든지 큰 장소 이때는 where.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낼 때는 why. 근데 why 같은 경우는 the reason why 이렇게 많이 써요. 그래서 앞에 reason이 되게 많이 붙어. the reason why. 이게 선행사로. how는 the way가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the way how는 아까 못 쓴다고 그랬으니까 the way how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된다. 관계부사는 그거야. 관계부사의 특징은 또 한 가지는 뒤에 반드시 완전한 문장, perfect sentence, 완벽한 문장이 온다라는 거. 요거 봐줍니다. 오케이. 자, in the first two examples, 첫 번째 두 예에서 이 말이죠. 첫 번째 두 개의 example 예에서 자, 우리는 can easily 쉽게 볼 수 있다 이 말이죠. 자, can이 조동사고 그 다음에 easily가 부사 ad 꼬랑지 ly가 붙었으니까 부사야. 그래서 뒤에 있는 c라는 동사를 수식을 하겠죠. 바로 그런 거예요. 동사를 수식할 수 있는 유일한 품사는 부사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요 easily 요 자리에다가 만약에 easy 이렇게 나왔다. 맞았니? 틀렸니?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easy는 형용사니까.
오케이? 형용사는 동사를 수식을 할 수가 없잖니. 그래서 easily. 그래서 부사가 동사를 수식하는 거죠. 자,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뭘 볼 수 있느냐 이 말이지. 자, what inspired the architect? 그 건축가들을 이렇게 영감을 불어넣는 게 무엇인지 이 말이에요. 자, 무엇이 건축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지를 우리는 쉽게 볼 수 있다. 사실 이 문장은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장일 수 있어요. 오케이, 까딱 잘못하면 what이 뭐 관계대명사 아니에요, 의문사예요. 근데 왜 그러면 또 주어가 돼 있어요? 자, 이 what은요, what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inspired가 그냥 동사입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인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who라든지 what 같은 거잖아. 얘네들은 who나 what은 주어 자체로도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어, 동사, 그 다음에 목적어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거 잘 봐줘야 돼요. 이때 이 what은 뭐 관계대명사니 뭐니 하면 안 돼요. 그대로 이 what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가 바로 it's의 목적어로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목적어 안에 또 동사 들어가 있고 또 목적어 들어가 있는 거지. 이렇게 봐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but in the next example, 다음의 예시에서는 이 말이죠. From Australia, 호주에 있는 다음의 예시에서 이것은 is not so obvious, 명백하지가 않다. 이것은 그렇게 명백하지가 않다 이런 말이죠. 오케이? 자, 이게 뭐냐 이 말입니다. 뭘까 이게, 그죠? 자, 요런 우손이라는 사람이죠. 바로 아키텍트, 역시 동격이죠. 바로 어디?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건축가인 뭡니까? 요런 우손은 이 말이죠. 요런 우손은 to 이겁니다. 결국은 요런 우손, 얘가 이제 주어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요런 우손을 가리키는 동격의 설명이죠. 어쨌든 얘가 주어고 to이 동사로 잡혔어요. 자, took shape from, 뭐로부터 모양을 땄다 이런 말이에요. 뭐로부터 모양을 따냈다. took shape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잡아내다 라는 말이에요. 뭐로부터 from에서 커팅을 하면 자연으로부터 잡아냈고, 그리고 and 삼각형 나왔죠. 그러면 병렬 구조가 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took이 V1이 되고 added가 V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에서 모양을 따왔고, 그리고 뭐 그의 상상력을 더했다라는 말이에요. 자, 여기도 took이 나와, 과거 동사, 그리고 여기도 V2도 과거 동사가 나왔으니까 이 동사 두 개를 등위 접속사인 and를 사이에 두고 뭐를 맞춰줬습니까? 형태를 과거 맞춰줬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불렀게? 바로 그렇지, 병렬 구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병렬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자, can you guess? guess는 상상하다 또는 추측하다, 생각하다 이 말입니다. 너는 생각할 수가 있겠느냐? 자, 무엇이 그에게 영감을 불어넣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서 what이 주어가 되고 동사는 inspired, 얘가 목적으로 잡힌 거예요. 오케이? 의문사가 이렇게 주어로 나온 거예요. 간접 의문문 형태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자, 무엇이 과연 그를 영감을 받게 했는가? 뭐 이런 거죠. 자, 많은 사람들은 5번,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대절야를 생각을 했습니다. 자, it is the waves, 파도와 같더라. in the ocean, 바다의 파도와 같더래. 파도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혹은 뭐와 같다? 바로 sailing boat, 그쵸? 돛담배, sailing boat와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그 inspiration, 그 영감은 바로 뭐다? 오렌지에서 왔다 이 말이죠. 오케이? 오렌지에서 왔다 이 말이죠. 오렌지, 그렇죠? 그 영감은 오렌지에서 왔다. 자, look at the roof closely. 자, 뭘 봐라? 지붕을 보아라. 그것도 지붕을 자세하게 보아라 라는 뜻으로 쓴 거예요. closely, 자세하게
면밀하게. 이 closedly라는 말은 자세히 또는 closely 뭐 자세히 봐라 또는 가까이 봐라 뭐 명확하게, 그죠? 명확히 뭐 이런 뜻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closely 꼬랑지 ly가 붙었네. 이거 ad네, 부사네. 그러면 부사는 동사를 수식을 해야 되니까 맨 앞에 있는 look이라는 동사를 멀리서 수식해 주는 거야. 이렇게 look at까지 멀리서 수식을 해주는 거야. 이해가죠? roof라는 것은 이제 지붕이죠. 지붕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can you see? 너는 보이느냐? peels는 껍데기입니다. 바로 오렌지의 껍데기가 보여라고. 그죠? 자, when orange light. 오렌지 빛입니다. 오렌지 빛이 are shone입니다. shone은 반짝이다 이런 말이야. 오케이? 오렌지 shone 반짝이다, 비춰지다. 어디? on the building. 그렇지. 그냥 건물 위에서 건물 위에서 오렌지 빛이 비춰질 때 말이죠. 뭐 그렇게 오렌지 빛이 비춰질 때 너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껍데기를 좀 더 가까이 자세하게 볼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closely가 나와 있기 때문에 얘가 수식하는 건 동사니까 see를 수식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동사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얘를 수식합니다. 동사를 수식하는 건 100%, 1000%, 만프로, 100만% 전부 다 부사가 수식한다는 거. 부사는 구하기가 쉬워요. 바로 꼬랑지 ly만 붙이면 바로 부사가 돼버립니다. 100%는 아니지만 99.9% 꼬랑지 ly가 붙어 있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what about Korea? 한국은 어떤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한국은 어떤가? Have you ever been? 자, 가본 적이 있는가? 이 말입니다. 어디에? to는 전치사니까 to. 어디? 동대문에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를 가본 적이 있는가? 어디에 있는 거? 서울에 있는. 가본 적이 있는가? 자, 여기서는 중요한 게 뭐냐? 바로 have 플러스 ever been. 얘가 중요한 거예요. have ever been. 자, 역시 마찬가지로 얘는 have 플러스 pp가 나왔어요. 바로 현재 완료겠지. 현재 완료가 나왔는데 여기서 사실 요 ever 때문에 그래요. ever. 자, 현재 완료는 용법이 4개가 있다 그랬어요. 결과가 있고 그 다음에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계속이 있고 그 다음에 완료가 있어요. 이거는 현재 완료 용법은 중학교 때만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배우지 않고요. 시험에도 출제를 하지 않아요. 중학교 때만 드글드글 나오는 거예요. 자, 이건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 경험인 경우에는 ever라든지 never라든지 또는 뭐 once라든지 한 번은 또는 두 번은 할 때 twice라든지 또는 before 이런 것이 문장에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현재 완료에서도 경험이다 라고 보면 될 것이고, 계속이 오는 경우에는 뭐 since라든지 since나 그 다음에 for 플러스 기간이 오는 경우는 계속이라고 그래요. 완료는 뭐 already를 쓴다든가 뭐 yes를 쓴다든가 just가 문장에 있으면 돼요. 자, 그러면 이걸 다 뺀 나머지가 보이면 결과예요. 이걸 다 뺀. 자, 여기서는 그래서 ever가 왔기 때문에 ever는 경험이죠. 경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현재 완료의 경험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대문 거기 디자인 플라자 가본 적이 있느냐 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자,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대절야를 그 빌딩은 뭐뭐처럼 생겼다, 뭐뭐를 닮았다. 역시 look like 다음에 명사, 그죠? 요거 닮았다. 엄청나게 큰 giant 우주선. sorry. 그래서 엄청나게 큰 스페이스십 우주선을 닮았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 오케이?